10년 병간 후의 대가. 1장 2014년 봄 결혼식장.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28.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5년간 일했다. 야간 근무가 힘들어서 최근 동네 내과로 옮겼지만 그래도 나름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민준이를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팅에서였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 단정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연애 2년 만에 청혼을 받았을 때 나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결혼식장은 강남의 유명 웨딩홀이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로 북적였다. 민준이네 집안이 꽤 큰 편이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을 지냈고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 형제는 둘, 민준이가 장남이고 3살 아래 동생 민수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한 상태였다. 식장에 들어서면서 나는 하객석을 훑어봤다. 친정 쪽은 소박했다. 부모님과 몇몇 친척, 대학 동기들 정도. 반면 신랑 측은 화려했다.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 명함을 주고받는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신부 대기실에서 부케를 든 채 서 있는데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곤혹스러워 보였다.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이었는데 신랑 어머니께서 단상에 오래 서 계시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패백대도 앉아서 받으시겠다고 하셨단다.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건 민준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나는 단상 옆 의자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봤다. 창백한 얼굴, 가끔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모습. 환자를 5년간 봐온 간호사의 눈에 그건 심장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식은 무사히 끝났다. 패백을 드리는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받으시면서도 계속 힘들어하셨다.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호흡도 거칠었다. 나는 슬쩍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봤다. 불규칙했다. 심장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게 분명했다. 패백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마친 후 시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다. 복도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분은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사실 어머니가 심장이 많이 안 좋다고 했다.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5년 전에는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병원비 이야기도 나왔다. 그동안 수술비며 약값이며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다고 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신혼집도 전세로 얻어줘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았다. 전세도 좋은 곳이었고 2사람이 시작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 병원비에 돈이 들어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다음 말이 조금 이상했다.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내가 간호학과를 나왔다고, 그것도 연세대를 나왔다고 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시 어머니 건강을 좀 봐줄 수 있겠냐고. 전문가니까 병원보다 더 잘 케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병원비도 아낄 겸 며느리가 돌봐주면 어머니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간호사인데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그 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좀 도와달라는 말이 10년이 될 줄은 내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를 통째로 삼킬 줄은 몰랐다. 신혼여행은 괌으로 3박 4일 다녀왔다. 짧았지만 행복했다. 민준이는 다정했고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해변을 걸으면서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는 둘 낳자고 딸이면 좋겠다고 10년 후엔 집도 사자고. 그런데 신혼여행 둘째 날 밤 민준이 휴대폰에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어머니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신다는 거였다. 약을 드셨는데도 안 나아지신다고.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그날 밤 비행기를 바꿔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신혼여행은 그렇게 2박 3일로 끝났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시댁으로 향했다. 새벽 2시였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안색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다. 나는 곧바로 혈압을 쟀다. 16만 100. 높았다. 맥박도 불규칙했다. 이건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 심전도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다. 부정맥과 고혈압으로 인한 흉통이었다. 약을 처방받고 새벽 5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였다. 신혼집으로 가는 대신 우리는 시댁에 머물렀다. 하루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됐다. 시어머니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있어달라는 시아버지 말씀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 신혼집에 들어간 건 결혼한 지 3주가 지나서였다. 그 사이 나는 시어머니의 약을 정리했고 식단을 짰고 병원 스케줄을 관리했다. 간호사였으니까, 며느리였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선을 그었어야 했다.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전담 간병인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신혼 초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던 마음, 간호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 그해 여름 회사에 복직했다. 동네 내과였지만 환자는 많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다. 그런데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시댁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됐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다. 시어머니 혈압을 재고 아침 약을 챙겨드렸다. 전날 밤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다시 시댁으로 갔다. 저녁 약을 챙겨드리고 혈압을 재고 하루 컨디션을 체크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시어머니는 염분 제한, 저지방 식단을 해야 했기 때문에 메뉴 선정도 신경 써야 했다. 집에 도착하면 보통 밤 10시였다. 씻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잠들면 자정이 넘었다. 민준이와 대화할 시간도 신혼의 달콤함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 민준이는 고마워했다. 엄마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 힘들지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은 6개월이 됐고 1년이 됐다. 시어머니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았다. 약을 먹어도 혈압은 오르락 내리락 했고 부정맥도 계속됐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심장 판막 역류증이 악화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수술까지는 안 갔지만 약이 추가됐다. 아침에 3알, 점심에 2알, 저녁에 4알. 약 먹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됐다.
나는 알람을 맞춰놨다.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 점심약은 시어머니 혼자 드셔야 했는데 가끔 잊으실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저녁에 확인하고 못 드셨으면 지금이라도 드시라고 챙겼다. 하루는 약을 안 드셨는데 저녁에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다녀온 적도 있었다. 그날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약을 챙겨 먹기 힘든 것 같다고. 낮에도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보고 일을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했다. 내 커리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맞벌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준이는 이해한다고 했다. 그 대신 주말에라도 시댁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했다.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주말도 시댁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금요일 퇴근 후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갔다. 토요일, 일요일은 온종일 시어머니를 돌봤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산책 동행, 병원 동행.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이 주말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대학 동기들끼리 등산을 간다고, 놀이공원을 간다고, 맛집 투어를 한다고. 나는 모두 거절했다. 주말엔 시댁에 있어야 했으니까. 그렇게 2014년이 지나갔다. 결혼 1년 차. 신혼의 추억은 별로 없었다. 대신 시어머니의 약 이름, 병원 진료 일정, 혈압 수치는 외우고 있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마워했다. 하지만 고마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병원에 함께 가본 적도 없고, 약을 챙긴 적도 없고, 주말에 시댁에 함께 머문 적도 없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였다. 2015년이 밝았다. 나는 새해 소망을 적었다. 올해는 좀 달라지면 좋겠다고. 시어머니 건강이 좋아지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 삶도 조금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새해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화장실에서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다는 거였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 빈혈이 심하다고 나왔다. 심장약 부작용으로 위장출혈이 생긴 거였다. 약을 바꿔야 했다. 그리고 한 달간 안정을 취하며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 달간 매일 시댁에 갔다. 아침, 저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민준이는 미안해했지만 역시 함께 가지는 않았다. 나 혼자 했다. 그해 봄 나는 처음으로 번아웃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 출근하기 싫었다. 시댁에 가기 싫었다. 모든 게 싫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기다렸고, 민준이는 나를 믿었고, 시아버지는 나에게 고마워했다. 나는 며느리였고, 간호사였고, 착한 사람이어야 했다. 그렇게 일장이 끝났다. 아니, 시작됐다. 나의 10년 병간호가.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